네, 제가 준비한 건 이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예전에는 이제 개미 주식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개인들도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대중공업 그룹은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 전부 다 인터넷상으로 다 컨코를 들을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데 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 하나 살 때도 이제 몇 날 며칠을 보고 자동차 살 때는 거의 1년을 고민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피 같은 돈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한 대 값 이상이 되는 돈이 들었는데 그걸 그냥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제가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을 사지 않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을 사도 들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자재 회사를 사도 들어볼 수 있고 포스코의 주주라도 포스코가 이제 후판을 여기다 파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샘플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거나 애널리스트가 찝어준 내용 말고 하면서 이제 뉘앙스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왔죠. 이제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공사성실 충당금 때문입니다. 공사성실 충당금은 이제 수주 사업들 중에서 이제 기간이 긴 수주 사업들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이유는 배를 짓는데 보통 2년 반에서 뭐 3년, 빨리 지으면 2년 짓지만 이렇게 미리 받아놓은 건데 여기 이제 철판이 전체 이제 제품마다 틀리지만 한 20% 정도 이제 원자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철판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전체에 대해서 오른 원가가 얼만큼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는 거죠. 회계라는 거는 이제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이제 손해를 안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2분기의 일회성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서 7,900억 원의 영업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가지고 있는 물량 기준으로 똑같이 이런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겠다는 거니까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가 해양 부분 플랜트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던 킹스케이 프로젝트가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할 프로젝트들은 거기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발주를 낸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설계 단계이고 아직 제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도 요즘에 EPC 프로젝트가 없어서 줄게 되고 엔진 기계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하고 같이 이제 증가했지만 원자재 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여기도 반영을 하면서 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이슈 같은 경우는 큰 거는 이거는 현대제철에서도 한번 발생을 했죠.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작업장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철근 산업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현대중공업도 5월 8일에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3주간 작업이 중단되면서 이거 관련해서 매출액이 1164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이 243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후판 가격은 아직 포스코랑 협상이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미리 땡겨서 반영을 했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고 왜냐하면 포스코랑 협상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 카드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포스코는 일단 115만 원을 제시를 했고 우리는 100만 원은 넘을 걸로 본다. 100만 원에서 115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했고 보수적으로 봐달라고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후에 추가 Q&A에서 나오는데 철강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110만 원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면 아니면 1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면 100만 원이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했냐면 그건 아니고 이번에 가격이 1년 정도를 가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지금 가격은 너무 높은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각 기울기가 완만하게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후판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철강 섹터도 포스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철강 가격이 내년도까지는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 철강 섹터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캐치를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큰 예를 들면 3프로 TV 같은 데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 엄경화 연구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날 바로 또 철강 담당이신 박민진 연구원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조선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의견이 어떻게 되냐를 철강에서 말하는 철판 가격과 조선에서 말하는 철판 가격을 들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서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근데 그렇죠. 이제 조선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까 한국조선해양에서 얘기한 대로 1년 정도는 유지되고 슬로우하게 빠지는 거를 예상했다고 하면은 철강 애널리스트들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계속 오를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충당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 얘기만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애널리스트 의견이 약간 뭐라 그러지? 회사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애널리스트는 이거를 문제집 같은 내용이잖아요. 문제집만 보면은 이제 원래 내용이 뭔지 알고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 IR에서 얘기한 거를 애널리스트는 저렇게 풀어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제 가격이 그렇게 1년 정도는 현재 가격으로 유지되고 더 슬로우하게 빠진다라고 예상하면서 평가를 했고요. 이게 만약에 아니게 되면은 더 오르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더 오르면서 한 번 더 충당을 잡힐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철강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지면 이 전부 다 환입으로 돼서 이익으로 잡힐 수도 있고. 그게 작년 말 같은 경우가 현대중공업이 철강 가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한 거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만큼 오르지 않게 되니까 도로 환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현재는 남아있는 이제 LOI, 그러니까 옵션인데 예를 들면 내가 5척을 발주를 할 건데 같은 스펙의 배로 5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면은 6개월 지나서까지 발주처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6개월 지나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나는 그때 얘기했던 거 계약 조건대로 5건을 추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과가 오른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계약되는 성과는 좀 덜 오른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났다고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완전히 새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는 이런 철강 가격이 오른 것들을 반영해서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슬롯이 이제 항상 나오지만 2025년도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아마 조선업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야 그때부터 조선사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선주들한테 유리한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데 2.5년을 받아냈는데 2.5년 채운 거는 지금 팩트죠. 하지만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수주한 금액 기준으로는 2.5년이 안 돼요. 1.7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Q&A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말인 즉슨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배값이 첫째로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한국 이제 조선업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큰 도크에 배 한 척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레고를 하듯이 조그마한 배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같이 세팅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엄청 좋았던 건 사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 운임이 너무 좋아서 HMM 주가도 뭐 날라갔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선은 그만큼 도크를 채운 데는 좋지만 그 사이사이에 끼워 놓을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제일 중요한 선박 3개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LNG선, LPG선 같은 가스선, 그 다음이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데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지금 LNG 쪽이랑 컨테이너는 너무 좋은데 상황이 원유 운반선 좋지가 않아요. 첫째로는 그 유가 자체도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맨날 재생에너지를 한다는 거는 원유의 수요량이 준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선박에 비해서 그 VLCC 같은 경우는 철판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에 다른 선박은 예를 들면 컨테이너는 가다가 하나 흘리면은 그냥 컨테이너 하나 흘린 거고, 가스선은 그럼 큰일 나겠지만 가스가 새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유조선은 구멍나면 어떻게 그 기름이 다 바다에 흘러가면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이중선체를 하라고 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온병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보온을 위해서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배를 이중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철판이 원재료 가격 중에서 철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박이 VLCC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다 안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저기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아직까지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고 증설이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유가도 유리하지가 않은데 배 만드는데 원가는 제일 많이 들고, 물론 LNG선이 원가는 더 많이 들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뭐 특수한 뭐 인바 같은 그 가스를 보관하기 위한 훨씬 더 비싼 게 들어가지만 철판 자체가 가장 많이 드는 거는 VLCC이기 때문에 VLCC가 없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중간에 채워가면서 물량 채우는 데는 불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크는 찼지만 예전같이 이렇게 꽉꽉 밟아 담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슬럿이 찬 게 조금은 예전과는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때 구조를 짰을 때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사모나 이제 미포처럼 조선 이제 제작만 하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고 한마디로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올해 8월 중순 전후로 이제 증권신고서가 나오고 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9월 말 전후가 되면은 아마도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조선이라는 섹터를 담는 ETF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선 섹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하면 사야 될 게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예전에 SM, JYP 뭐 이런 회사만 있다가 갑자기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엔터주에 투자를 하는 ETF라면은 빅히트를 안 살 수가 없잖아요. 1등 회사인데. 그러니까 물량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런 9월 정도에는 이런 물량이 나눠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과는 상당히 괜찮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대부분 수익성에 대한 쪽으로 좀 질문이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인정하겠지만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원재료 인상분만큼을 성과에 반영시킬 수 있냐, 그래서 너네 수익성 낼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지난번 분기에는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면서 엄청 핫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때보다는 약간 톤다운이 됐던 것도 좀 있고, 왜냐면 원래 후판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업황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3분기도 꼭 챙겨 들으시고, 이거는 딱히 네. 내가 직장인이라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인터넷으로만으로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네. 꼭 조선주 투자 안 하셔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뿐만이 아니라 뭐 기자재, 뭐 철강 섹터, 뭐 여러 해운까지도 전부 다 업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교과 아니 참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러면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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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